아무튼 뭐 좋은 부모 캥거루족이 지금 많이 이렇게 뭐 사회적 문제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되다 보니까 뭐 정치적 얘기부터 쭉 했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부모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되는 공부를 해야 돼. 네. 좋은 엄마 되는 공부, 좋은 아버지 되는 공부를 해야 돼. 그 좋은 자식 되는 공부를 시켜야 돼. 이게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 그냥 I love you, 징글 러브 해가지고 산단 말이야. 손 눈 맞으면. 근데 2년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금방 1년만 지나면 지금 좋은 엄마 아버지 얘기하니까 한마디 더 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가정을 보면서 나는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게 참 그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애는 좀 많이 낳아야 첫 번째는 그냥 실험 실습으로 교육으로 부모가 되고 한 셋째쯤 키우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 법회에서 얘기했는데 코페르니쿠스인가 다윈인가 언제부터 해가지고 조사를 딱 해봤어. 인류 역사상 탁월한 발견 발명과 업적을 남긴 애들 장남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부모가 다 그때 미숙해서 그래요. 왜냐? 장남이 왜 하나도 없냐? 미숙하다기보다 장남들은 기득권 있는 거야.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기득권 있는 거야. 네. 엄마 아버지 난 장자니까 한다. 대여섯 명 유대인들에게 다산이야. 그렇죠. 유대인들은 내가 예전에 유대인 집에 좀 있을 때 보니까 보통 한 집에 8명, 7명은 보통이야. 그 유대인들 엄마 아버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 전부 다 맞벌이야. 7, 8명을 키우려니까 맞벌이 해야 돼. 그 유대인들 타가서가 다 있어. 다 전부 다 키우고 저녁에 데려오는 거야. 그럼 앉아서 저녁에 퇴근하면 탈무드 공부해.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전부 다 8명, 9명이 경쟁하는 거야. 첫 번째 아들은 매일 엄마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 부르잖아. 네. 그럼 나머지 몇 명 아들은 엄마 눈에 들으니까 베라벨 짱구를 다 돌리는 거야. 엄마 베라벨 짱구를 다 돌리고 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세르게이 프린. 요즘에 내가 지난번에 포춘인가 나온 거 보니까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아들 딸들과 IT는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 조사하니까 장남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CEO들 있잖아요. CEO도 보면 다 장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니까 애들을 하나씩밖에 안 낳는 게 참 문제거리라고 지금 이게. 네. 적어도 몇 명씩은 낳아야 돼. 네. 이제 또 출산율로 갔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부모님 얘기만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져요. 그래서 이제 자식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뭐 전쟁도 거치고 이렇게 오면서 정말 잘 살아냈고 지금까지 이만큼 잘 살게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 자식 세대들은 유난히 보기 그냥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애들을 그렇게 뭐 우리 애들이 약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요즘 세대들을 보면 토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제 환자를 매일 보기 때문에 하루에 한 50명 정도의 사람을 늘 봐야 돼요. 보고 있으면 정말 나약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견이 없는 건지 병원에 오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이제 뭐 이렇게 병이 있어 피부병이 있어 와요. 오면 대개는 엄마가 동반이 돼요. 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는 그냥 보험카드하고 카드만 주고 가라 그랬어요. 네 병인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엄마가 같이 와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뭐 때문에 왔니라고 제가 반말로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엄마가 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이 와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환자랑 얘기하시면 돼요. 환자가 아직 어린애 유치원생도 아니고 고등학생, 대학생이니까 뭐 때문에 왔니? 이렇게 반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 둘을 보는 진료 문진 과정 중에 끼지 말라는 뜻인데 뭐 때문에 왔니? 그럼 엄마한테서 대답을 들려요. 얼굴이 가려워서 왔어요. 언제부터 그랬니? 한 달 됐어요. 그래서 몇 번 듣고 나면 제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애가 그게 청각이라든지 여기에 좀 불편한 게 있냐고. 그 정도로 자기 의견을 안 하는 건지 말을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야 정말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딱 입을 틀어막아 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구나. 심지어는 본인은 일주일 됐다는데 엄마는 한 달 됐대요. 야, 참 와닿네요. 참 정말 엄마가 대변인. 네. 대변인인지 아니죠. 입을 아예 틀어막아 놓고 자기 혼자 말을 하니까 대변인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의 엄마 아버지들이 지금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 자세를 잘 몰라.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심각하게
그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큰 자식이 엄마한테 이제 엄마 인생을 되돌아보고 엄마도 재밌게 좀 살아보라고 얘기했으면 자식 잘 키운 거거든요. 나는 내 자식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고마워, 잘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눈물이 서운해서 났다. 그럼 엄마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님 엄마도 있지만 딸이 4명인 집인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일찍 이혼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막내를 키웠대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막내를 이렇게 케어를 했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이 둘이 부모 역할을 계속 해왔다는 이유로 이 동생을 완전히 소유하는 거예요. 얘 생각, 그 다음에 얘 일기 모든 거 성인이 됐는데도 어디 나가도 어디야. 그러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지도 어른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탁 돌아보면 언니가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 있는데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내 정성을 쏟았다는 이유로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때 그 자기가 막내 동생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접근 금지 명령 그렇죠, 그렇죠. 받는 수밖에 네. 없어요. 지금 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집착이야. 아집이고 뭐냐면 집착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 머무르는 마음이야. 집착이라는 건 잠깐만 우린 인생은 흘러가는 거거든. 만상이 다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는 거거든. 계속 흘러가는 거야. 모든 게 사랑도 흘러가는 거야. 사랑은 주는 거야. 주면 흘러가는 거라니까. 모든 게 흘러가는 걸 잡음하려고 하니까 잡음하는 순간 자기 과거 인간이 되는 거야.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건데 흘러간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만상은 흘러가는 거고 우리도 흘러가는 거고 쓸데없이 사라져가는 거야. 근데 내가 키웠다고 그 아이를 잡고 내가 내 아들이라고 잡고 이게 안 되는 거야.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돼. 그래야지 발전하는 거거든. 네. 아무튼 뭐 지금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사실 어려운데 장모님하고도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잘 지내시는 우리 오늘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 뭐 국민사위 이런 그 국민사위 만족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사이 모습인 거는 맞아요. 반말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뭐 굳이 또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 뭐 그렇게 장모님 저 왔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물론 카메라로 찍어서 외부에 보여주면 예법에 어긋나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우리 큰 스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의를 지키라 그러는데 저는 예의라는 건 둘만의 약속이라고 봐요. 그게 그렇게 예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반대로 내 아이들이 나한테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두드러기 날 것 같아. 그러면 그 장모님하고 관계는 그렇게 이제 TV로 다들 봤지만 실제 어머니하고는 뭐 어떻게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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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이제 그 아까 가정도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격하게 공감을 해요. 가정의 정치를 잘못하면 내 삶이 고달파요. 그치.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딱 한 가지예요. 어머니 드리는 용돈하고 장모님 드리는 용돈의 액수가 정말 끝단위 하나까지 똑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것만 잘하면요 일신이 편해요. 네. 정치를 잘하시네 이렇게. 제가 꼭 하나. 일단 스님 근데요. 그 장모님한테 반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래요? 예절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 예절 어떻게 보면 하나가 제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정말로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 잘 되게 하는 거 내가 그냥 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 왜냐면 고락불이라는 거 알아? 네. 고진감래. 예. 정말로 뭐냐면 고통 속에서 많이 즐거워지는 거야. 고통을 투자하지 않고는 즐거움 행복이 오진 않아. 엄마 아버지가 막 보살펴주고 얘네들이 뭐라 행복감을 자기 스스로 뭔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그렇죠. 거야. 고마운지도 모르고. 고마운지 모르는 거지. 당연히. 당연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자기도 전부 다 자기도 점점 애가 지금 커서 가는데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깜짝 놀랐다니까. 미국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가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아니 제왕절개를 하고 나온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다는 거야.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하고 나온 아이들이 충동적이래. 이른바 말하면 청소년 범죄가 많대. 의사 선생님이니까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의사가 막 이건 배를 갈라야 된다. 배를 갈라야 된다. 미국에서 우리 신도 딸이야. 미국 공부하러 갔어. 근데 뭐냐면 이게 막 의사들이 이게 뭐냐 혈소판이 뭐 감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위험한 거야. 배를 갈라야 된다. 근데 엄마는 뭔가 아니 제왕절개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사실 이게 다 나온 얘기라.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도 뭔가 아니 영혼이잖아. 영혼이니까 배를 문지르면서 엄마 좀 도와주라. 엄마가 너무 네가 나오는데 고통스럽다.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야. 스님 지금 저 의학적으로 전혀 못 받아들이시는 얼굴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뒤집어져 있고 난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애가 뒤집어져서 상태가 거꾸로 된 거야. 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그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애하고 상의라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인데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아이들이 뱃속에 자랄 때는 이렇게 머리가 위로 자라다가 출생 때가 되면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이제 머리를 산도로 밀고 내려오게 이제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그 직전까지 안 돌아 있다가 기도의 힘인지 뭐 아니면 때가 돼서 돌았는지 그거는 의학적으로 분명하기 힘들죠. 그렇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자식을 많이 놓지 않기 때문에 제왕절개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배관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항상 대화하라는 거. 네. 아니 그거는 거의 교감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는 화났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탯줄 타고 애한테 그대로 하니까 애는 이유도 모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그거는 태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죠.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상황에 뱃속에서 애가 10달이 있으면 애가 늘 유쾌한 상황에서 10달 있다가 나오는 건데 엄마가 늘 짜증내고 화나고 그러고 있으면 애도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기는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 거의 듣기 힘든 것 같아요. 뭐 부모가 주신 머리는 함부로 자르지 마라, 그림자도 밟지 마라, 뭐 이런 말은 아주 옛날 그죠? 예, 유물 같은 뭐 그런 말인데. 그럼 이제 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효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님. 그러면 이제 뭐 불효는 딱 뭐 어떤 게 가장 큰 불효일까요? 육아하고 불가 뭐 외국의 예들 같은 거지만 우선 하여간에 그 육아에서는 뭐냐면 자기 자식 없는 거, 자기 아들, 자기 후손 없는 거 그런 걸 뭐 이렇게 부모 모두가 부모가 있는데 후손이 없고 또 뭐 불효 가운데 자기가 먼저 가는 거. 자기가 먼저 가는 거. 참책이라 그러잖아요. 자식은. 자기 엄마, 아버지 놔두고 자기 먼저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불가에서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육신을 뒤집어 싸는 건 경전적으로 보면 큰 도인들, 위대한 도인들은 몸을 겉옷 같다고 그래. 겉옷. 옷 벗고 간다. 겉옷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우린 본래가 다 이게 하나라고 얘기하잖아. 사랑은 하나니까. 하나인데 3차원적인 우주복을 입고 있는 거라 이거야. 네, 표현이 재밌네요. 네. 3차원적인 겉옷이니까. 우리가 이게 달나라 갈래도 우주복 있잖아. 3차원적인 우주복이라 이런 차원으로 불교는 얘기하거든. 그럼 3차원적인 우주복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면 옷을 벗고 가야 되잖아. 근데 마음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장 큰 부모에게 대한 불효는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효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세간에 살아있을 때 효도. 그 다음에 출세간의 효도라고 그래. 출세간의 효도는 엄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잘 우리 하미 원장님처럼 부모님 잘 받들고 이건 세간의 효도야. 세간의 효도인데 이른바 말하면 살아계신 동안에 엄마 아버지가 영원의 길을 나가도록 출세간의 효도. 그래서 부모를 잘 제도하는 것이 그게 또 큰 효도라는 거야. 부모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영혼을 공부하고 우린 전부 다 사랑이라는 게 그 영혼 아니야. 사랑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깜짝 놀더라고. 남녀가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그지? 합체. 합쳐. 근데 만날 때 올가슴이란 말 하지. 네. 실제로 올가슴이란 말은 티베트의 밀불교 같으면 올가즘은 정신적인 올가즘이 있어. 정신적인 올가즘의 일부가 남녀 만나는 거야. 오마사회라고 해서 뭔 말인가 딴뜨라 해가지고 전부 다 샤킹 해가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일 다 해결 수 없고 올가즘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I love you, 징글 러브 유 뽀뽀하고 이게 올가슴이 아니야. 그게 올가슴이 아니고 그것도 영혼의 만남으로 정말 영혼이 만나는 그 만나는 가운데 올가슴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의 세계로 가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도 예전에 바티칸 칙령에 보면 나온다. 바티칸 공예 그 칙령에 보면 하늘나라에 남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신도가. 근데 바티칸 공예에서 거기 남녀가 있다고 나온다고. 근데 불교에서 뭐냐? 욕계를 지나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를 지나 색계 가면 남녀가 없대. 남녀가 없어. 하나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면은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영혼의 합일이야. 영혼, 그럼 어떻게 되냐? 이른바 선정삼매라고 그래. 삼매. 삼매라는 게 뭐냐? 삼매는 내가 책을 보자. 독서 삼매를 생각하면 돼. 네. 나하고 책이 있어. 나하고 책이 있는데 책을 막 읽다 보면 책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즐거움만 남잖아. 그게 삼매야.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 버려. 주관과 객관, 둘이 되면 둘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뭐 아니?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런 세계는 뭐냐면 끊임없는 고통의 세계라. 스님. 네. 효도. 그러니까 불효는 뭐냐? 진짜 불효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제대로 뭔가 이렇게 세간에서 봉양하지 못하고 그 다음 또 어머니 아버지를 영혼으로 안내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뭔가 감안하는 그런 게 진짜 효도다 이렇게 나오지.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사실 뭐 이치를 몰라서 못한다기보다 이게 몸으로 늘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원장님은 장모님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시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어른들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본인만의 뭐 비결이나 뭐 비법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혼자 살면,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혼자 살면 효도하기 되게 쉬워요. 아 혼자 사시면 내가 만일 혼자 산다 그러면 우리 엄마 한 명, 우리 아버지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부모님만 모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는 상태에서 효도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누구랑 결혼해서 연예계로 네가 좋은 사람이면 결혼을 할 텐데 효자랑은 하지 마라 그래요. 아 효자랑은 효자랑 결혼하면 네 삶이 너무 고달플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효자는 모르겠는데 아주 효자는 결혼하지 마라. 네 삶이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님이 환갑 내지 칠순이면 다 수명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90은 그냥 늦건이 사세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환갑 때까지 부모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걸 갖고 끊임없이 효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정말 자식도 힘들어. 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한 얘기예요. 55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규칙적으로 우리 엄마 안 찾아가도 된다. 왜? 너도 노인이니까. 같이 늙어가는 입장이니까 서로 합일이 돼서 서로 연락이 돼서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밥 먹는 건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찾아뵙는 거는 이제는 네가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네가 말하기 힘든 거 내가 아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얘기를 안 찾아와도 서운해하지 마라.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서 생활비는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자식 찾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도 늙어요. 저도 노안이 와갖고 글이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엄마한테 제가 한 얘기예요. 엄마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는 건 엄마가 정말 수족을 못 쓰시고 그러면 모시겠지만 엄마가 잘 다닐 수 있을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노세요. 네. 그 다음에 정말 힘들어지면 제가 모시긴 하겠는데 그 전에 같이 사는 거는 힘들다. 나는 괜찮은데 와이프도 괜찮다 그럴 거다. 근데 나는 마누라 눈치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운은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선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정말 서로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태어나서부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시고 살았고 어제가 1년 돌아가신 지 1년 된 어제 제삿날이었거든요. 할머니가 90이 넘으셨군요. 아니요, 89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어머니가 몇 년을 같이 사셨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결혼하고는 뭐 저놓고 계속 사신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한 4년, 5년 치매도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골반뼈가 또 부러지셔가지고 막 요양원에 계시고 했는데 엄마가 한 번도 할머니를 뭐 이렇게 귀찮아하거나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천사입니다. 네, 진짜 한 번도 없고 항상 이렇게 뭐 어머니 밥은 해놔야지. 뭐 항상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나중에 연세가 많이 이제 만약에 이제 부양을 해야 되면 제가 해야 되는 걸 전 당연하다고 지금 사실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부인은 어떤지 물어보세요. 아, 그거는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저도 생각은 해요.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걱정이 들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건강한 게 우선이다. 그래야지 너한테 민폐 안 끼치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하시지 뭐 오히려 막 뭐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지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이 그래서 정말 베풀기만 잔뜩 베풀고 받을 때는 하나도 못 받는 굉장히 네. 그 정말 불행한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선생님 그럼 진정한 효도 예. 제가 가끔, 귀에 쏙 들어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가끔 생각하는데 쏙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네. 근데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나는 교회나 성당들을 절은 놔두는 거야. 네. 교회나 성당들이 참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내가 스님이지만. 왜냐면 엄마, 아버지를 아들, 딸들이 잘 봉양을 못해요. 실제로. 나는 엄마, 아버지를 많이 만나잖아. 네. 근데 교회나 성당 하면 친구들이 많거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른 데 가서 만나는 것보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심령이 통하는 친구가 중요하거든. 근데 미국이나 뉴욕이나 맨하탄 이렇게 LA 가면 교회들이 텅텅 비어. 미국 사람이 안 가요. 프랑스에 가도 노트담 사원 가봐. 관광객만 꽉 차지. 안 가. 근데도 한국 교회는 참 묘한 것이 성당도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거워하거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이 절은 후졌어, 보면.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사람은 이게 뭔가 아니면 아까 아들, 딸들을 왜 그 안 오는 걸 서글퍼하고 가니 이른바 하나가 되면 즐겁거든. 우리가 그 여자들 그 부인이 안 그래? 우리 화면에도 뭐 바쁘신 그렇지만 전화통 붙들고 어떤 데 누구한테 전화하면 막 1시간, 2시간 전화 안 돼. 입하고 막 한다고. 얘기하다가 즐거운 거야. 저 카타르시스 쓰고. 하나로 모이면 즐겁거든. 하나로 모이면. 그러면 효도는 일단 관심 갖고 전화하고. 이른바 말하면 관심이 사랑이야. 관심. 생텍쥐베리 그 책에 나오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뭐 어렵더라도 부모에게 전화라도 해라. 사랑은 관심이야. 사랑은 관심이야. 전화라도 하면 그래 잘 있냐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자기도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랑은 그러니까 그 나오잖아. 아들 참 기가 막힌 거야. 우리 부당이 나오시는데 92이야. 92야. 아들이 무슨 70몇 살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도 70몇 살이면 늙었잖아. 예. 근데도 이 아버지가 아들 걱정을 항상 해오면 92에 딱 법당에 꼿꼿이 앉아있어. 아들 걱정을 항상 하는 거야. 야, 차 조심해라 이거 말이야. 그런다니까 실제로. 예. 그러고 뭐 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92인데도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의 어디까지가 경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89살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 네. 돌아가셔도 할머니나 누가 우리가 영혼이란 말 많이 썼잖아. 그지? 에너지는 항존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우리 몸을 가동하는 에너지가 있잖아. 그럼 이게 육신은 캡슐인데 에너지가 떠난다고 하면 에너지가 불멸이거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머니나 그 이만큼 복 받고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선조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났다고 그래서 너희들하고 이제 상관없다 이러지 않아. 그게 또다시 뭐냐면 돌고 돌아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 네네.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7대 독자였는데 7대 독자였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항상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자니까 걱정을 많이 한 거야. 이 독자에 애가 없어. 팔 때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끊기게 생긴 거야. 기가 막히네. 끊기게 생겼는데 이 두 부부가 뭐냐면 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영어 선생님이야.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항상 걱정했거든. 근데 진짜로 뭐냐면 그 며느리가 애를 입양한 거야. 수태를 했구나. 수태를 했어.
근데 기가 막힌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태했거든. 근데 이 애가 뭐냐면 방배동사인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는데 100일 동안 웃질 않아. 깐난 애는 웃질 않은 거 악을 쓰고 우는 거야. 계속 우는 거야. 울으니까 뭐냐면 막 악을 쓰고 우니까 막 간호사 되고 막 그냥 숨이 넘어갈 듯 우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근데 퍽떡 비몽사몽 안에 그냥 애 간호하다가 껄떡 졸은 거야.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너하고 살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너무 푸대접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더래. 환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이게 꼭 왜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정말로 희한한 NHK의 일본 NHK 테레비 있잖아. 일본 NHK 때 깜짝 서프라이징 쇼라고 해서 예. 서프라이징 쇼에서 희한한 게 나와요. 일본 동경도의 도립묘지의 묘지직이야. 평생을 묘지를 지키고 살았어. 근데 일본 NHK 깜짝 쇼에서 이제 좌담회란 거야.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가 일생 동안 묘지를 지키면서 체험한 체험담을 책으로 써서 냈어. 근데 이제 기자가 물어보고 교수들이 물어보고 하는데 뭐냐면 물어본 거야 기자가. 정말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이랬더니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왜 하나? 근데 한 교수가 영혼이 어딨냐고 또 막 얘기 나오는 거야. 그때 딱 한 얘기가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한테 증명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 증명해? 근데 그게 서프라이즈 다 찍힌 거야. 가고시마 남단에 어떤 집에 애가 태어났어. 사타구니에 까만 점들이 있는 거야. 이게 실제 실화야. 까만 점들인데 점점 커가면서 애들 보니까 이게 점 같기도 하고 나란 질서정연하게 있는데 커지니까 글자라는 게 완전히 드러났어. 확영을 되고 보니까 진짜인데 내가 여기에 태어났다고 동경의 암흑예대학 교수에게 일러라. 찍혀 나온 거야. 서프라이즈 쇼에 나왔어. 사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사기 같아요. 그게 찍혀 있어.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다 보니까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윤회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님.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엄마 아버지를 뭔가 모시지 못하겠으면 사회 활동을 하게.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보내가지고 만나게 친구들끼리. 네. 그런 배려를 좀 해주고 관계를 자기가 바빠서 못하면 관계를 자꾸만 맺게 해주는 게 좋은 효도가 네. 될 거다.